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빅매치 그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부딪히고 있는 곳, 쉽게 말하면 빅매치라고 하는 것은 2027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후보로 나섬직한 그런 정치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곳, 이곳을 이제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곳이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여기가 첫 번째 빅매치로 꼽을 수 있는 곳이죠. 서울 종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안정해 있죠. 이 누가 나올지 이제 서울 종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구 성동갑 국민의힘은 윤희숙 경제전문가 서초에서 국회의원직 표현하게 던져버린 뒤에 이번에 재출마해서 서울 중구 성동갑에 나오는 윤희숙, 아마 2027년에 윤희숙 의원, 제가 장담합니다. 대선 출마할 겁니다. 그 후보 중에 한 사람 될 겁니다. 마지막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8명 이렇게 되는 후보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상대가 누구냐 이거죠. 오늘 뭐 임종석이 결정되면 여기도 빅매치입니다. 임종석 대 윤희숙. 그 다음에 또 다른 빅매치 한 것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추미애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몇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 나경원, 아 여기 막상막하죠. 네, 막상막하죠. 볼만한 빅매치일 겁니다. 추미애도 당대표, 나경원도 당대표 출신이고 선수도 그만큼 쌓여있고 나이도 비슷하고 추미애가 선배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곳들을 얘기를 일단 서울 수도권을 얘기하면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이천수 축구 스타 이천수, 거기가 지난번에는 송영길 후보를 지지를 했었다고 그래요. 이천수가 인천 계양을 출신입니다.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천수 본인은 나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거에 더 집착하기보다는 내 고향 인천 계양을을 위해서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지지하겠다. 당을 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보고 지지한다가 이천수의 철학입니다. 대단하죠? 이천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인요한이 저기 나타난 겁니다. 인요한, 지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혁신위원장을 하며 중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때 원희룡 장관이 가장 먼저 험지에 가겠다고 화답을 해줘서 눈물 나게 고마웠었습니다. 눈물 날만 했죠. 그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중진들 뭐 친윤계 뭐 좀 험지에 좀 나가달라 이런 얘기했다고 얼마나 또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까? 그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가 인천 계양을에 나가겠다 선언해가지고 인요한이 눈물 나게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계양을 해서 원희룡 당신을 위해서 선거운동 뛰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인요한이 순천이 고향이죠. 내 고향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 버렸으면 쓰겠네 라고 말하고 싶다. 인천에서 원희룡 한번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인천에서 GM 대우차를 만들거든요. 근래에서 원래 타고 다니던 차를 포기를 하고 인천에서 만든 GM 대우차를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야, 오늘 아침 인천에서 최고위원 회의까지 열어놓고도 재판을 받으러 서울에 가느라 인천 계양을에 오지도 못했다. 나 원희룡이 인천 계양을 해서 진짜 일꾼이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서 선구제 후 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구제, 우선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줘서 또는 살 곳을 보장해줘서 살게 한 다음에 이제 경중을 가리고 시비를 가린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 먼저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걸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전세 사기범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천천히 또 다시 몰수해서 그 본인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은 근데 여러분, 인천 계양을에 아직 후보 등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이 매우 궁금한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신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야, 이재명이 이런저런 껄끄러움 때문에, 또는 나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지원하러 다녀야 돼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비례대표를 탐내고 있는 것 아니야?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 이재명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비례대표 출마를 하려면 통합 비례 위성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야 돼요. 형식 논리상 자기들이 아무리 뭐 위성정당이고 비례정당이고 뭐 자매정당이고 맨입을 떠들어봤자 법적으로는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이쪽 통합 비례당에 가서 후보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당 탈당해야지 여기 후보가 되는 거죠. 양쪽 당에 이중 당적자, 이런 건 우리 법에 없습니다. 이중 당적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 탈당하면 어떻게 된다? 당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축구 시합을 하기로 해서 이쪽 국민의힘의 선수들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선수들 이쪽에 딱 서 있고, 중앙 이 센터 서클 그 안에 다 서 있고, 그 다음에 벤치에 후보 선수들도 다 서 있는데, 아니 도대체 골대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직도 결정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대를 한 개로 해야 할지, 골대를 두 개로 할지, 골대 높이는 얼마로 할지, 골대를 구석에다 놓는지 중앙에다 놓는지, 뭐 골대를 어떻게 할지를 아직 결정을 안 해놓고 축구 시합을 한다. 4월 10일 날 한다. 양쪽 선수는 누구누구다. 이것만 결정이 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외국에서 알까 봐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 원래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정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한 겁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그런 거는 불법을 자주 저질러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정말 우리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으니 관행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저질러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 법조계, 특히 법원에 묻고 싶은 내용도 있지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몇 년씩 끌어도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법을 안 지키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들, 하나는 판사들. 제일 법을 안 지킵니다. 왜? 거기 징벌 조항이 없으니까.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그 국회의원들은 그 이전까지 받은 모든 세비를 전부 다 국고에 반납하도록 한다. 이런 거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들도 6개월 이내 공직선거법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지난 그 공직선거법 기소가 된 날짜로부터 선고를 마지막에 하는 날짜까지 받는 판사 봉급 전부 다 국고에 반환하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가령 말이죠. 벌금형이라도 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월 29일 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모레 본회의가 열리니까 이 모레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절충을 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강원도에요, 여러분. 강원도에 서울 면적의 8배 크기의 선거구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어디입니까? 강원도의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6개 행정구역을 다 하나로 묶어야 된답니다. 인구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면적으로 하지 않고 인구 숫자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답니다. 국회의원 1명.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오래전부터 해야 되는데 서로 여당 야당 간에 이 충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충돌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세한 내용은 여기 저희 준비한 원고에 뭐 지역구가 막 수십 개가 써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자기들의 험지의 지역구를 줄이려고 합니다. 예컨대 부산 줄여라. 우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은 줄여라. 민주당은 부산을 줄이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전라북도 줄여라. 인구가 거기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나. 지금 10명인데 9명으로 줄여라. 예를 들면 말이죠.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비례대표를 현재 47명인데 비례대표를 46명으로 줄이고, 왜? 비례대표는 지역구 임자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지역구가 253개인데 이걸 254개로 하나를 늘리자. 그래서 서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냈다고 그래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숫자를 301명으로 한 명을 늘리자.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47명은 그대로 놔두고 지역구를 한 명 늘려가지고 254개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301명으로 하자.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원을 헌법에 200명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 헌법에 정한 최저선으로 줄이자. 200명으로 줄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0명, 50명으로 줄이겠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이미 했잖아요. 국민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밀당하고, 왜? 그 당 지도부들은 거의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근데 아무튼 2월 29일 날 그게 안 되면 이제 넘겨서 3월 초에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고 보면 아시겠습니다.